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 이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뜻으로,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이 글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도통이라고 읽습니다. 도통. 어떤 것인지 바로 파악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부사로 주로 사용하고 부사어로 도통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부정 어의 앞에서 써서 부정을 강조하는 뜻이죠. 자, 도통 한 글자씩 살펴볼까요? 사실은 이 도자라는 건 우리가 보통 도로 외우고 있죠. 실제로도 5급의 도읍도 해서 큰 도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총 12획이고 이건 우부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게 이런 부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것은 고을 읍자의 뜻이고 이게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아시겠지만 언덕 부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고을 읍자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여기에 점, 놈잡자, 그죠? 점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의 타이완을 포함해서 번체자에서도 이 점은 웬만하면 잘 찍지 않습니다. 찍지 않고 놈자, 사람 자자에는 이렇게 또 쓰죠. 왜냐하면 찍기가 상당히 귀찮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찍어야 되니까 쓰겠습니다. 총 12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몇 번 강조 드렸지만 이렇게 고읍자 부수 쓸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둘, 셋, 3획으로 나눠 쓰는 것이 기본적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 마카오는 이걸 보통 한 획에 씁니다. 하나 이렇게요. 그다음에 둘, 2획인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그렇죠? 이 점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이 부수를 3획에 나눠 쓴다던가 이런 걸 보면 가장 한자 쓰기에는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다,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해서 설문해자의 허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지금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군이니까 예전에 그렇죠? 이미 세상을 하직한 그렇죠? 붕어하신 옛 임금들이 있는 그렇죠? 임금들의 구종묘, 종묘라는 건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당이 있는 곳을 일컬어 도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고을 읍자 옆에 있죠. 뜻을 따르고 이 사람 자자가 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성자로 본 것이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글자는 자이지 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 허신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것을 형성자가 아닌 회의자로 본다면 이 사람자, 놈자자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여기 물수를 넣은 이 글자가 간략화해서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물가 저자입니다.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는데요. 물가에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고을 주자도 마찬가지고요. 내천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살았기 때문에 이 물 숫자가 있는 것이죠. 이 글자는 못 지자와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얘는 자자이니까 오히려 물가 저자이니까요. 여기에서 그냥 뜻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물과도 관련이 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물끼리 이렇게 모여서 강을 이루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많이 모여 있으니까 물길이 더 커지겠죠? 거기에 이제 큰 마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읍, 큰 도시, 큰 고을의 뜻이 됐다라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류가 회취 서로 모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이 많이 모여 있다. 물이 많이 모이면 수자원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사람도 모이고 그렇죠? 장도 많이 서게 되고 경제도 발달하고 도시도 발달하는 게 되는 거겠죠. 많이 모이기 때문에 물이 하나, 둘 이렇게 모이니까 이걸 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하다의 뜻도 됩니다. 나중에는 모두 한꺼번에 이게 다 합쳐졌으니까 모두 합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통자도 사실은 알고 보면 도자나 통이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물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준사급의 거느릴 통자입니다. 총 12획이고 실사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거느릴 통자이고요. 가끔씩 이 실사변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거는 얘보다는 좀 속자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이것도 귀찮았는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간치자로 표시하기도 하고 실제로 통자도 이렇게 씁니다. 중국어에서는 이 글자 자체가 총괄하다, 묶다의 뜻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더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더하다 혹은 모으다, 얘도 더하다니까 모으고 더해서 모두 더해서의 뜻이 있다. 일단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이 도통이라는 표현이 왜 이 한자에서 왔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이다. 별이라는 거는 별이 기자지만 여기서는 그 실마리 있죠. 실마리 서자가 있는 실마리와 비슷하다. 보통 그 실이 실타래가 꼬였을 때, 그렇죠? 꼬였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이 실마리, 실의 머리입니다. 실의 머리를 찾아야 거기부터 이 엉킨 실도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서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런 실마리를 얘기한다. 그리고 실사의 뜻을 따르고 여기 있는 충자죠. 이 충자는 음을 나타낸다. 물론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그냥 편하게 통이나 충이나 비슷하니까 형성자다라고 보는 것도 한가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글자도 함께 묶다, 합하다, 이 글자도 합하다의 뜻이 있고요. 중국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점을 안 쓰죠.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는 도시 말고 떠우라고 얘기해서 모두 다의 뜻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통 혹은 통 이렇게 두 개 쓰면 이것도 모두 다 합쳐서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꼭 중국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글자든 모두 다 더하다, 합산하다의 뜻이 있다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뜻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도통 비슷한 말은 도수, 모두 합한 수효, 도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모두 합한 수요라고 얘기했죠? 이게 합하다, 모두 더하다의 뜻을 여기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도. 명사로 1번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모두 합한 셈. 우리가 도합이라는 표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합은 통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도는 모두 혹은 모두 더하다인데 더하다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뒤에. 도합. 도총, 아까 총괄, 통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묶다, 뭔가 합산하다. 그래서 도합이나 도총과 같은 말이다.
그럼 원래 있는 도통이란 말은 명사로는 모두 합한 셈. 이게 1번 뜻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도통에 대한 예문은 없어서 도합에 대한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도합 7이다. 네. 이렇게는 들어보셨겠죠. 모두 합쳐서 7이다. 도에는 모두도 있고 합치다의 뜻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도통의 두 번째 뜻, 부사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통 두 번째,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아무리 해도 도무지, 도시라는 말은 처음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데 도시라고 해서 모두 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합쳐서 그렇다 이런 뜻이죠. 자,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써서 아무리 해도 도무지는 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문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많이 쓰죠?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무리 해도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도무지 같네요. 그 사람은 도통 말이 없다. 라는 말도 쓰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도통 말이 없다. 통 말이 없다. 이렇게도 쓰지만 1번의 뜻을 많이 하죠.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지 못한다.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는 이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 도통이란 말도 점차 사라지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쓰이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도통은 모두 합쳐서의 뜻인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이제 이거는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들어봐서 이거를 다 합쳐봐도, 그쵸? 이제 양보의 뜻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100번 양보를 해도 결과적으로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고 B도 얘기하고 C도 얘기하고 D도 얘기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합쳐도 모두 다 합쳐도 모르겠다라는 뜻이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이것도 말이 되죠. 그 사람은 도통 말이 없다. 보통 말이 없다 이런 거 보통 얘기를 해요. 도통 모르겠다. 이거는 이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 한마디 안녕 잘 지냈어? 자, 밥 먹자. 자, 이제 잘 가. 이런 거 빼고 다 더해봐도 이 사람이 한 말을 다 더해봐도 말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강조를 할 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 도통이라는 말을 중국과 일본 쪽에 찾아보면 이건 다른 뜻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바로 이 뜻이 대부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도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뒤에 사가 많이 붙습니다. 무슨 벼슬, 관직의 이름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역사 용어로 고려 말기 혹은 조선 후기에 고려 말기에는 각 도의 군대를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도통 이런 뜻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자, 조선 후기의 무의영을 통솔하던 장수, 그러니까 무언가 모두 다 통솔하던, 그렇죠? 총괄하던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을 도통이라고 했고 이것은 분명히 중국에서 온 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관직이 없었고 중국에 이런 관직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통 혹은 도통사라는 관직을 중국처럼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통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쓰면 대부분 알아듣겠지만 부사로 부정어에 쓰는 경우는 많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약에 쓴다면 이것은 역사 용어 직책의 벼슬의 이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정 중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통이 아니고 도대체는 무슨 뜻인가? 주로 의문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하자면 대체, 대관절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죠. 2번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유감스럽게도 전혀. 우린 도대체는 도통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일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라든가,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든가 얘기를 하죠. 원래 대체라는 말은 일의 내용이나 기본적인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줄거리를 모두 합쳐봐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네가 얘기하고 싶은 큰 덩어리를 다 더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할 도자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다 더해봐도 이제 의문 나타나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의문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누구냐? 단서가 몇 개 있어서 이거를 다 큰 거 덩어리를 모아봐도 합쳐봐도 알 수가 없을 때 보통은 부정을 나타낼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도대체의 도도 대체를 강조하는 말이지만 왜 도가 도대체 왜 대체를 강조하는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예전에는 이거를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모두를 뛰어넘어서 합산하다, 합치다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도가 이런 뜻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는 뭐 도급이란 말도 있고요. 도매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매는 도거리로 파는 것이죠. 이건 모두 합쳐서 조금 조금씩 소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합쳐서 도매를 할 때, 도매상 할 때도 이 도자를 쓰죠. 자, 크고 합치고 뭔가 이렇게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통에 다시 집중을 해야겠네요. 자, 도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에 187회나 인용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도통 알 수가 없다의 그 부사 도통은 아닙니다. 도통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또 도통사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러면 도통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쓰이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1948년 경향신문에 있었습니다. 소련은 거부만 안아. 동에서도 no, 서에서도 no. 소련어 사전엔 yes란 말이 도통 없단 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48년에도 도통이란 말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yes란 말이 아무리 모으고 모아서 합산해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지게 날뛰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도통 안중에 두지 않는 데서 그러한 난폭 지극한 해거 괴상하고 얄궂은 짓이라고 해요.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슬픈이죠. 슬픈 재밌습니다. 슬픈 사실이 아니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도통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도통 안중에 두지 않는다. 도통 없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도통이 1950년대, 40년대에도 이미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쓰이지 않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정도로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고증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도통이란 말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마지막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는 뚜통 있습니다. 이 뚜라는 거는 도읍지를 얘기할 때 쓰고요. 보통 모두 다 부사로 쓸 때는 떠우라고 발음합니다.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은 아마 기초 중에 기초, 입문 과정 중에 배우셨을 그런 단어이지만요. 그래서 뚜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도통사, 직업, 벼슬의 명칭을 뜻합니다. 그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뭘 쓰느냐?根本을 씁니다. 전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根本不理解, 根本不知道할 때 根本 이렇게 근본이란 말을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부정어 앞에 쓰여서 부정어를 강조하는 부사로 쓰입니다. 굳이 하자면 怎么也,一点也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도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의 완전 부정을 나타내면 보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일본어도 있긴 있습니다. 도토해서 도통이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똑같이 도통사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관직의 명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 도통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맞다 그렇죠?
온전할 전자 써서 맞다. 전혀 이런 말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도통은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도통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벼슬 이름을 제외하고는요. 영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통. 요즘 뭐 도통, 통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seldom, rarely, a little 정도로 의역할 수 있지만 진짜 이번 경우에는 영어로는 거의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의 뜻을 앞에서 강조하는 부사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12번 컨텐츠의 경우에는 도읍 도자와 거느릴 통자가 합쳐져서 얼핏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벼슬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쳐서 합치고 합쳐봐도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서를 모으고 너를 이해하려고 내가 애를 써봐도 모르겠다라고 할 때 많이 쓴다는 거죠. 도대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읍도 거느리는 통이지만 여기서는 합할도, 합할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모두 도의 합할통 해서 모두 합쳐봐도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도통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의견 밝혀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께 다시 또 답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한자어 212번 도통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